오늘은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가 밑에 정리된 걸 한번 보시면 해석 방법이 6개입니다. 6개. 우리가 기존에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 그리고 형용사로 쓰이는 투부정사, 거기는 각각 하나씩 해석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 부사가 되면 6개가 추가되니까, 그것도 갑자기 추가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뭐 이런 말들을 또 쓰니까 참 어렵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게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얘는 동사였죠. 태어날 때 원래 얘 동사였죠. 우리가 늘 지금 계속 같은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죠. 원래는 동사였지만, 그래서 이 동사 원형, 동사가 모양이 안 바뀐 상태에다가 이 앞에 to를 이렇게 붙여주면 얘는 정해지지 않게 되고 뜻이,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도 오히려 to만 딱 붙였을 뿐인데 부사로 살아가게 되면 와, 활용도가 엄청 많구나, 엄청나게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 to 하나를 붙여서 이렇게 좋게 한번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자, 우리가 좀 마음을 다잡고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해석 방법이 6개가 됩니다. 이걸 한번 하나하나씩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해석 방법이 뭐뭐 하기 위해서요. lose weight예요. lose weight, 살을 빼다란 말이고, return 하면 반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얘들이 to를 붙였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이 문장 안에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I exercise, 나는 운동을 했다, 몸무게를 빼다 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to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하게 정하는걸까요? 나는 운동했다, 어제 몸무게를 빼다가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잘 정한 거죠. 다음, 그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2권의 책을 반납하다 to를 붙였을 때 어떻게 정할까? 반납하기 위해서 갔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가 뭐뭐 하다가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부사. 이 중에 우리가 조금 이 부사 안에 뭐로 쓰이는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목적이죠. 그래서 부사로 쓰였고 그 중에 목적으로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부터 조금 용어가 어려운 게 나오는데, 형용사 수식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태가 우선 앞에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투부정사가 뒤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시면 difficult, 어려운 형용사죠. 그 다음 밑에 문장에 dangerous, 얘도 형용사입니다. 위험한.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그녀의 농담은 are always difficult, 늘 어렵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understand가 이해하다입니다. 이해하다. 그러면 그녀의 농담은 늘 어려운데 이해하다 to를 붙여서 어떻게 이 문장 속에서 정할까요? 이해하기.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되면, 그리고 앞에 형용사가 오면 이걸 형용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difficult, 어려운데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어렵지? 이해하기,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저 물은 위험합니다.
drink, 마시다. to를 붙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마시기에 위험하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물이 위험한 게 여러 가지잖아요. 수영하기에 위험할 수 있고요. 이때는 마시기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 위험한이라는 형용사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 형용사를 설명할 때는 보통 해석이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걸 부사가 된 겁니다. 동사가. 그 중에 앞에 형용사 보이시죠? 이걸 형용사 수식이라고 이름을 형용사 설명하는 건 수식입니다. 이걸 이렇게 붙여나가는 겁니다. 자,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자, 조금만 잡으세요. 자, 2번하고 3번은 조금 관련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said. 자, 그 다음, pleased. 얘가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sad, 슬픈, pleased,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 둘 다 역시 위에서 본 것처럼 니은이 붙어 있으면 어려운, 위험한, 슬픈, 기쁜, 니은이 붙으면, 밑에 니은이 붙으면 요걸 형용사라 하잖아요. 형용사. 그래서 앞에 형용사가 오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형용사 오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이 형용사가 위에하고 다르게 어떤 한 그룹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 그룹이 뭐냐?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happy, sad, sorry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중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 그 형용사가 오고 그다음 투부정사 이렇게 오면 위에서는 뭐뭐 하기에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는 뭐뭐 해서 뜻이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as sad. 나는 슬펐다. 그녀의 죽음에 관해서 듣답니다. 그녀의 죽음에 관해서 듣다 to를 붙여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보니까 나는 슬펐다. 그녀의 죽음에 관해서 들어서 슬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석하면 감정이죠. 슬픈 게 감정이잖아요. 내가 왜 슬펐죠? 들어서 슬픈 거죠. 얘가 원인을 제공하죠.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감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해석 방법이 듣다가 들어서 정리할까요? 듣다가 들어서 이런 뭐뭐 해서라고 해석됩니다. 이거는 감정의 원인. 해석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자, 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동태나 분사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선 pleased는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요 단어를 따로 알아두세요. 그녀는 기뻤어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를 만나답니다. 만나다. 여기 역시 감정이 나와 있네요. 슬픈 게 아니고 이번엔 기쁜 겁니다. 감정이 나와 있죠. 기쁜 이유가 뭐죠? 만나서 기뻤죠. 그래서 얘가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만나서 기뻤다. 해석이 만나다. 얘가 만나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얘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사로 역시 쓰이게 되고 이 부사 안에 이걸 감정의 원인 줄이겠습니다. 감정의 원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pleased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sorry 하면 미안한도 있지만 유감스러운, 안타까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도 감정이죠. disappointed 실망한. 우리 요거 surprise는 잘 알죠. 놀란, 깜짝 놀란 이런 단어들 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단어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더하기 to 부정사가 오면 원래 뭐 하다가 뭐 해서라고 해석이 되면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정리 다시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1번은 굉장히 우리가 흔해요. 다음 2번, 3번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형용사인데 3번은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2번은 그냥 형용사들 뒤에 to 동사가 오면 뭐뭐 하기에 내지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2, 1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또 어려운 게 나옵니다. 판단의 근거란 말이 어렵죠. 판단의 근거란 말은 우선은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고 해석 방법을 먼저 살펴봅시다. 해석 방법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다니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걸 보니 이렇게 해석하면 이걸 판단의 근거랍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solve 하면 풀다라는 뜻입니다. 풀다인데 푸는 걸 보니 풀다니 이렇게 해석했을 거고요. act가 우리가 행동하다라는 뜻인데 행동하다니 이렇게 해석이 됐을 겁니다. 이 먹다인데 먹는 걸 보니 자 이렇게 해석이 됐을 겁니다. 이러면 이걸 판단하는 내용이 앞에 오고 그 근거를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말을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보통 must는 해야 된다는 말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넓혀서 자, 꼭 뭘 해야 돼요. 꼭 뭘 해야 되는 걸 자, 그건 꼭 100% 뭐뭐 해야 된다는 당위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런데 이걸 추측, 생각하는 쪽. 그러면 꼭 그게 뭐뭐다라고 뭐뭐다라고 추측하는데 쓰면 해석이 틀림없다는 뜻이 됩니다. 틀림없다. 꼭 뭐뭐 해야 돼? 요걸 추측에 가져오면 틀림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ust의 뜻이 중요한 뜻이 틀림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꼭 알아둡시다. 틀림없다의 반대말이 뭐냐? 너는 천재가 틀림없다. 반대말이 천재 일리가 없죠. 그래서 뭐뭐 일리가 없다는 것도 쉽습니다. 이 can't가 원래는 할 수 없다잖아요. 그걸 추측하는 생각하는 쪽에 가져오면 뭐뭐일 가능성이 없는 게 뭐뭐 일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ust는 뭐뭐인 게 틀림없다. 그 다음에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뜻이 새로운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수는 must be smart. 틀림없이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똑똑하다. 지금 뭐 하고 있죠? 판단을 내리고 있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틀림없이 똑똑해. 자, 우리가 말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죠. 똑똑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근거가. 그러면 뒤에 보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인데 푸는 걸 보니 풀다니 똑똑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이 앞에 내리는 판단에 근거를 제시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판단의 근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해석 방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시면 이해하고 저 용어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she can be a good doctor. 그녀는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 그대로 해석해도 되죠. 좋은 의사일 수가 없다는 말이 좋은 의사일 리가 없다. 추측할 때는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역시 뭐하고 있습니까? 판단 내리고 있죠. 그러면 아무한테나 좋은 의사일 리가 없다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되죠.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이 like 뭐뭐처럼 뭐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걸 보니 행동하다니 좋은 의사일 리가 없다라고 자 판단을 내리고 여기 뒤쪽이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의 근거, 해석은 뭐하다니 뭐하는 걸 보니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He must be hungry. 그는 틀림없이 배가 고파. 판단을 내리고 있죠. 자 판단을 내리고 나서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죠.
너무너무 많이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는 걸 먹다가 이 먹다라는 동사가 먹는 걸 보니 틀림없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는 겁니다. 이걸 근거라 하죠. 근거.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4번 판단인 거는 해석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 하다니 이렇게 오고요. 자, 보통은 자 조금 쉽게 접근하면 must be 아니면 can't be 뭐뭐인 게 틀림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말이 앞에 오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온다는 거. 자, 정리 이렇게 합시다. 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뭐뭐 하다가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My mom would be upset. upset은 화가 난, 기분이 상한 이런 뜻이죠. 나의 엄마가 기분이 상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 진실을 안다면 기분이 상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보통은 이 조건은 would나 will 이런 말들하고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작은 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는 행복할 거다, 기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 경기 게임에 이긴다면 기뻐할 거다라고 조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6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국 뭐뭐 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특징이 뭐냐? 앞에가 동사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발생한 일이 옵니다. 그게 뭐냐? 자, 나의 아들은 grew up, 자랐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사셨다. 이게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일이죠. 자연스러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면 얘는 마치 다시 동사처럼 결국 뭐뭐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아들이 자랐다, 성장했다,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되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사셨는데 90살이 결국 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를 우리가 이게 본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차근차근 해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 처음에 잠깐 보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eat 같은 경우 먹다죠. to를 붙여서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였지만 오늘은 부사로 쓰이면 먹기 위해서, 먹기에 형용사 뒤쪽에 to it으로 오겠죠. 먹어서 감정의 원인, 먹다니 먹는 걸 보니 판단의 근거, 먹는다면 이렇게 결국은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지금 오늘 배운 부사의 6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제 조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